네, 안녕하세요.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NEAT 교육을 진행하게 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부 김다운입니다. 교육에 앞서 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NEAT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아마 처음 들으시거나 들어보셨더라도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오늘 교육은 추후에 저희 시스템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단한 소개와 이용 방법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NEAT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관련 다양한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윤을 남기고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급, 수출, 유통 개선,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통 관련 분야에서 학교 등 수요기관과 공급업체 간의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을 위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NEAT입니다. NEAT는 학교 등 수요기관이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기 위한 급식재료 전문 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학교의 경우 반드시 입찰, 계약을 통해 급식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계약 절차를 NEAT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급식 계약이 가능합니다.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서 급식 식재료 관리 및 품질 등 학교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식품 관련 기관인 우리 공사의 전문 인력들이 식재료 공급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NEAT 시스템을 이용하신다면 안전하고 깨끗한 식재료 조달을 더 편리하고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NEAT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로부터 식재료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 복지시설 등은 지방계약 법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 장치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정보처리 장치인 나라장터, S2B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NEAT는 식재료에 특화된 지정정보 처리 장치입니다. 또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2년 5월 국방부에서도 NEAT를 지정정보 처리 장치로 지정해서 군부대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통해 식재료 조달 업체 선정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은 2010년에 처음 오픈해서 약 12년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행안부로부터 지정정보 처리 장치로 승인되었고 2022년 지정고시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뿐만 아니라 군부대 등 다양한 수요기관이 이용하는 급식 전문 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2022년 9월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으로 사이트를 고도화해서 오픈할 예정이고요. 기존의 EAD가 넥스트 EAD인 NEAD로 개편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약 80%가 NEAT를 이용해 식재료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NEAT를 이용한다는 건데 대체 어떤 특징, 장점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수의 학교가 NEAT를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하려고 할까요? NEAT의 특장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체 선정을 위한 다양한 거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견적으로 진행하실 텐데요.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견적 요청서 양식을 이용해서 업체에 견적 요청을 보낸 다음 제출받은 견적서를 가지고 간편하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견적 이용 방법은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회원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NEAT에서는 사전 심사를 거쳐 승인된 업체들에게만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로 이루어지고 2차 현장 심사 시에는 AT 담당자가 일일이 업체를 방문해서 작업 시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AT 도입 이전에는 일선 학교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식재료 공급 업체를 검증해야 했다면 이제는 EAT가 계약 제반 서류나 시설 등을 검증하기 때문에 투명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급식 행정이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업체 신고센터와 공급업체 평가 시스템, 불시 점검 등 각종 점검을 통해 업체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로 공급업체 관련 정보 실시간 확인과 현장 관리가 가능한데요. NEAT는 수요기관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나이스, 에듀파인, 서울보증보험과도 시스템상 연계가 되어 있고 농관원, 식약처와 같은 식품안전 전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행정처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계약과 행정상 편의를 제공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NEAT를 통한 비대면 전자계약 체결과 나이스, 에듀파인과 같은 학교의 행재정망 연계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간의 모든 계약서와 정산서가 전산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혹시나 추후에 자료 제출하셔야 될 때 엑셀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빠르게 자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종합계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동구매 계약이 가능합니다. 종합계약은 여러 유치원이 모여서 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학교 중에 한 학교가 대표 학교가 돼서 계약 상대자 결정부터 계약 완료까지를 모두 다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로 계약을 하시는 것보다 구매 비용이나 행정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3, 4개의 학교가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주간 학교를 번갈아 가면서 맞는 방식으로 많은 학교들이 종합계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0인 이상의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학교급식의 기준에 맞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는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을 위한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치원은 급식 업무를 위한 행정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당장 학교만큼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마치 S2B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식재료도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NEAT를 통한 계약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게 오늘 교육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NEAT에 대한 소개와 특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NEAT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시스템 이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AT를 사용하시는 신규 유치원의 경우 회원가입을 통해서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클릭하시고 수요기간 구분은 유치원 선택하신 다음에 학교 기본정보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는데요. 이때 학교 관리자 정보에 등록된 휴대번호로 견적서 제출이나 계약이 완료됐습니다라는 계약 관련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의 번호를 등록해 두시면 시스템을 보다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나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인증서로도 간편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이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 전에 꼭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AT는 계약법에 근거해서 입찰, 수의계약, 종합계약과 같이 다양한 계약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주로 사용하실 수의 견적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견적은 수요기관에서 나 이 품목 납품받고 싶은데 너네 얼마에 납품할 거야? 라고 견적을 요청하면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고 선생님들께서 견적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든 아니면은 재견적 요청을 통해서 견적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견적을 요청하는 방법을 절차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수의 견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수의 견적 클릭하시고 왼쪽 레프트 메뉴에서 견적 요청을 누르시면은 오른편에서 견적 요청서 양식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따라서 원하시는 값을 그대로 입력하시면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살펴보자면은 계약 형태는 총액계약,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총액계약 이용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품목이 섞여 있는 가공식품과 같은 계약은 총액계약을, 이제 우유나 쌀같이 단일 품목 계약은 단가계약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 하나에 300원 이렇게 우유만 단일 품목 계약하시는 경우에만 단가계약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견적 마감 시간인데요. 마감 시간은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기간으로 넉넉하게 설정하시면 되고 혹시나 마감 시간 전에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계약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발송 대상은 지역, 업체 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지정은 선생님께서 선택하신 지역에 있는 모든 EAT 등록 업체들에게 견적 요청서가 발송이 되고 업체 지정은 선생님께서 선택한 업체에게만 요청서가 발송됩니다. 이 업체 지정을 클릭하게 되면은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업체 조회하시고 왼쪽에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발송하시면은 견적 요청서가 업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업체가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수의 견적을 이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인데요.
견적 요청은 업체 회원 상태가 승인 회원일 때만 가능합니다. 준회원이나 정지 회원일 때는 불가능해요. 앞서 EAT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업체 서류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는 EAT에 등록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소독 필증이나 보건증 같이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지속적으로 갱신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만일 업체가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심사에서 반려되게 되면은 준회원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또 정지회원으로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용약관 위반이나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해당 정보가 EAT로 넘어오게 되면 정지회원이 됩니다. 결국 EAT의 업체의 관리 기능에 의해서 검증받은 승인회원만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가정하에 받은 견적서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레프트 메뉴에서 견적 현황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견적 현황에는 그간의 모든 견적 요청건들이 조회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견적 요청 번호를 누르셔서 견적 상세 내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업체가 견적을 제출했으면은 하단에 받은 견적서 목록에서 견적서가 조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견적 번호를 눌러보면은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파일이 시스템상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견적서 확인하신 후에 나 이 업체랑 계약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화면 상단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는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계약 버튼을 누르셨을 때는 계약 진행을 위해서 계약 관리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계약 진행 방법은 뒤에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만일 업체가 견적을 잘못 제출했다고 하거나 견적서를 한 번 더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재견적 요청 버튼 누르시면은 업체한테 견적 한 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적을 통해서 계약 상대자가 결정되면 이후 절차는 모두 계약 관리에서 진행하는데요. 계약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 수요기간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면 업체가 동의하고, 최종적으로 수요기간이 승인해 주시면은 계약이 완료되는 간단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만 보시기에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은, 수요기간 입장에서는 계약서 보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면 계약이 완료되는 그냥 간단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바로 계약 관리 화면인데요. 레프트 메뉴에 있는 계약 관리 들어오시면 되세요. 이 계약 관리에서는 EAT상에서 진행한 모든 계약건들이 조회가 되고, 해당 화면에서 계약에서 정산까지 모두 다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 NEAT를 사용을 하실 때는 수의 견적 그리고 계약 관리 이렇게 두 가지 메뉴만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에서 아까 계약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은 이 계약 관리로 넘어왔었잖아요. 여기서 계약을 쭉 진행을 하실 건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이 필요할 때는 버튼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진행이 완료되거나 업체에서 진행해야 될 차례일 때는 버튼이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버튼 색깔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업무를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지금 현재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수요기간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버튼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계약 번호나 진행 상태를 눌러보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왼쪽에 계약서 초안 작성하라고 빨간색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은 계약서 양식이 표현이 되고 이 계약서만 이제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완료가 될 텐데요. 이제 뭐 계약 건명이나 계약 일자 아니면은 이제 보증금 유형을 각서로 할지 증권으로 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업체로 발송이 됩니다. 업체가 계약서에 동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수요기간 쪽에 계약서 접수하라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이때는 업체가 입력한 납품 차량 정보, 이제 어떤 차량으로 어떤 배송기사님이 납품할지에 대한 차량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계약 단가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 계약 내용 맞다, 이렇게 계약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이때 아까 보증금 유형 각서나 증권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하셨는데 각서로 한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가 될 거고요. 증권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업체가 서울보증보험에서 해당 계약에 대한 보증 증권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증서 한 번 더 접수하는 절차가 추가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맞으시면 승인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계약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계약서 제작성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변경 계약입니다. 이제 계약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품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납품을 예상보다 더 적게 혹은 뭐 많이 받게 되거나 업체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하는 이제 변경 사항이 자주 발생하실 거예요. 이때 하시는 게 변경 계약입니다. 이 변경 계약도 어렵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최초 계약과 프로세스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기간이 변경계약서 초안을 보내면 업체가 동의를 하시고 수요기간에서 최종적으로 접수 승인해 주시면 완료됩니다. 변경계약 유형은 보시다시피 금액 변경, 기간 변경, 그리고 업체 정보가 변경됐을 때 진행하는 기타 변경이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이랑 기간 둘 다 변경됐다라고 하면은 중복해서도 선택 가능하시고요. 변경 계약은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됐는데 다음에 또 변경됐어. 그러면 또 변경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해지입니다.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해당 업체랑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계약 완료된 건에서 좌측에 보면은 계약 해지의 등록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 해지 사유 입력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은 선생님께서 계약하신 업체로 이 계약 해지 통보서가 전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산입니다. 납품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업체는 정산을 해서 수요기간에 보내셔야 되는데요. 업체가 정산을 등록하게 되면은 정산 요청, 괄호치고 세금 계산서 접수로 진행 상태가 변경됩니다. 클릭하시면은 정산 금액이랑 계산서가 보일 거고요. 확인 후에 맞으시면은 승인, 틀리시면은 반려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해 주시면은 정산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NEAT에서 진행하시는 모든 절차가 다 완료가 되는 거고요. 계산서 일자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뭐 금액이 잘못돼가지고 반려하시게 되면은 업체가 다시 한 번 더 정산 진행하도록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분할 정산입니다. 이제 계약을 꼭 한 달 기간으로 하시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 8월을 묶어서 한 번에 계약을 했는데 7월 따로 8월 따로 정산을 원하실 수 있을 텐데요. NEAT 시스템 상에서는 부분 정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업체가 정산하실 때 부분 정산하시면 되는데요. 부분 정산 기능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업체가 정산 시에 지금 보시다시피 납품 기간이라고 하는 거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은 7월에서 8월 달, 지금 7월 1일부터 8월 31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업체가 1차 납품 기간을 7월 1일부터 말일까지만 잡고 7월분에 대해서만 금액을 정산하게 되면은 학교가 계약 계산서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정산 완료가 아니라 1차 정산 완료 이렇게 부분 정산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8월 달까지 다 납품 받으시고 업체가 2차 납품 기간에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잡고 다시 정산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계약 기간 7, 8을 모두 다 사용했기 때문에 정산 완료로 비로소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산, 부분 정산 필요하신 경우에는 업체한테 부분 정산으로 진행해달라라고 간단하게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희 NEAT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고 계약하고 정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EAT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요. 수수료 관리 화면에서 부과된 수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00인 미만의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EAT 소개 및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NEAT 시스템은 급식 계약에 특화되어 있는 식재료 거래 플랫폼인 만큼 신규 사용자분들께서도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